리프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레이저와 실리프팅의 기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사실상 리프팅은 아니고요. 피부 근막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V라인처럼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프팅이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리프팅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ES원의 박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리프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표재성 지방과 침재성 지방이 있는데요.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있는 표재성 지방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재성 지방을 제거하고 나서는 피부의 처짐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로 초음파 레이저에 해당되는 하이프라고 하는 장비 시술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세라나 브이로 슈링크와 같은 장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초음파를 고집적으로 우리 얼굴 근막에 조사해서 근막이 타이트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한 번만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탄력을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세라라고 하는 장비는 최초로 발매된 하이프 장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레이저 회사들이 국산 하이프 장비들을 많이 발매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임상에서 시술을 해 보았을 때에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하이프 장비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껏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비도 충분하니까 여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시술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이 악광대에 있는 심부 지방은 점점 흡수가 돼 버리고요. 그 밑에 있는 표재성 지방은 점점 밑으로, 그리고 여기 볼 쪽에 있는 지방도 점점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손쉬운 치료는 초기에는 레이저, 특히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타이트닝 되면서 피부를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팔자나 마리오넷 쪽에 페임이 되게 많으면 거기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면서 늘어진 지방과 피부를 위로 당겨 올릴 수 있는 실리프팅을 권장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내 얼굴에 처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레이저 장비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실리프팅과 필러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피부를 당겨 올릴 수 있습니다. 앞볼이 처진 경우에는 초음파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데요. 초음파 레이저는 4.5mm, 3mm 등등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층의 두께 그리고 근막층의 두께를 추정해서 그 깊이에 맞게 타이트닝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장비에는 울세라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유명 레이저 회사에서 만든 브이로나 슈링크, 리프테라와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진료를 한번 보시면 레이저든 실리프팅이든 혹은 볼륨을 추가하는 필러나 지방 이식이든 내 얼굴에 맞는 시술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사실상 리프팅은 아니고요. 피부 근막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V라인처럼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프팅이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리프팅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레이저로 내 피부에 탄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실리프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겉에 있는 표재성 지방이 밑으로 처져 내려왔을 때 이 지방 볼륨을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동시켜 줌으로써 내 얼굴이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젊어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저는 겉에다가 조사를 하는 정도만으로 끝이 나고 피부가 충분히 탄력이 생기고 V라인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해서 실리프팅은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바늘 구멍을 몇 개 내서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얼굴에다가 실을 삽입하고 당겨주고 이러한 약간의 침습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더 명확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레이저보다 시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손쉽게 받기에는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윤곽 수술을 통해서 터진 살이라고 한다면 레이저 시술을 3번, 4번 반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만약에 실 리프팅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단 한 번의 시술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죠. 당연히 둘 다 하면 좋죠. 왜냐면 기전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왜 우리 고기 칙 하면 착 쫄아들잖아요. 그거가 레이저고 실리프팅은 탁 잡아서 쭉 당겨 올려버리는 수술이에요. 근데 바늘구멍만 갖고 한다는 거지. 둘 다 하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비용과 이런 것 때문에 의사가 둘 다 하면 좋아요 하는 거에 되게 우호적이지 않아. 넌 레이저, 넌 실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더라고요, 보통은. 리프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레이저와 실리프팅의 기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력이 되고 욕구가 있다면 레이저 시술을 받고 실리프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추천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비용 편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레이저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탄력이 아직 있다면 레이저 시술만을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레이저 시술만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늘어짐이 많은 피부의 경우는 아예 실 리프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40대에 어떤 레이저를 몇 샷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에 있어서 얼굴 전체를 한 번 시술하는 정도의 보통 300샷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가 비용이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600샷에서 900샷 정도를 추천해 드리지만 300샷 정도의 풀페이스 시술을 한 달 간격으로 2-3번 받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최소를 나눠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300샷 생각하고 왔어. 근데 여기다 900샷 얘기하면 집에 가버려요. 그죠? 너무나 당연히 600샷이나 900샷이 좋은데 그래서 일단 300샷을 하고 만족을 하면 한 달 있다 또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때 가서 만족을 하면 욕심이 나서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게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유리해요. 왜? 이 사람이 또 한 번 300샷을 추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정성껏 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는 그냥 300샷 기본만 하고 가셨다가 한 달 있다가 또 하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근데 또 300샷이라고 하는 거의 비용도 겨우 부담하는 경우 울세라는 300샷이 100만 원이 넘어요. V로 이런 거는 한 30-4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국산 장비로 900샷 할 수 있는 거랑 울세라로 한 300샷 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3배만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볼륨어나 리쥬란을 원한다면 볼륨의 탄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피부 결을 좀 더 개선하고 싶을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볼륨어는 내 피부에 약 50도에서 60도 정도의 온도를 제공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 피부 결이 좋아지는 시술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PDO-실이라고 하는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재료는 8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 한 달이 되었다면 볼륨어 시술 받으셔도 문제가 없고요. 그 외에 리쥬란을 비롯한 콜라겐 부스터와 같은 시술들은 언제든지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팔자 부분에 생기는 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팔자 부위의 볼륨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는 나조라비알 팻이라고 하는 표재성 지방이 점점 밑으로 처져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을 더 심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자주름이 심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는 팔자 부위에 지방이나 필러 정도의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가거나 혹은 팔자 부분에 지방의 늘어짐이 심해서 필러만으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통해서 지방을 이동시켜 줌으로써 훨씬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패딩 점퍼처럼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만약에 이 라인이 없다면 사람이 노화가 오면 모든 지방이 목 밑으로 흘러내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패딩 점퍼 라인처럼 라인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패딩 점퍼의 솜이 패딩 점퍼 라인까지만 처지는 것처럼 우리 얼굴의 지방도 이 부분에 처져서 축적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이동시켜주는 시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실리프팅인 것이에요. 10분, 20분 만에 바늘구멍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지방을 위로 기계적으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사진과 같이 아주 젊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은 우리 몸에서 100% 흡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이 몸에 남아서 어떠한 염려되는 역할을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실이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얼굴의 콜라겐 형성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하는 실 리프팅의 특징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가 직업이 교수님이거나 의사 선생님이거나 혹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경우에는 입 주변에는 실루엣 소프트라고 하는 꽃갈콘을 이용한 리프팅을 이용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술 다음 날부터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볼 쪽은 이 광대에서 시작을 해서 당겨주겠지만 팔자나 이 관자 쪽은 리버스로 얼굴 밑에서부터 반대쪽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면 시술을 한 티가 나지 않는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윗부분은 그렇게 리버스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을 해야 하는 게 여기 뼈에다가 실을 고정을 시켜버려야 안 내려와요. 리프팅 하면 천차만별일까 실력이. 근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유는 이게 실 집어넣기만 하면 돈 얼마 안 받아도 되지 간단하니까. 근데 이렇게 묶으면 되게 고급 술기가 되잖아요. 근데 시술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잠깐 효과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여기다가 꽉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안 쳐져 내려오느냐 그 차이가 되게 있는 거예요. 훨씬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몇 가닥에 얼마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직업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루엣을 이용을 하면 내 입 움직임에 따라서 꽃갈콘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실루엣 소프트의 그 재료비가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얼굴 전체의 실루엣 소프트를 이용해서 시술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주로는 통증 부분, 그 움직임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은 실루엣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별로 없는 부위는 일반 PDOC를 이용을 해서 리프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품을 하거나 상추쌈을 먹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움직임이 가시가 달려있는 실로 당기는 것과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그런 불편함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3일, 5일 차이 때문에 민트 실루엣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수위원회 하나는 무조건 묶으시나요? 팔자 부분하고 볼 부분은 제일 원하는 부분이니까 묶어주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관자 쪽은 리버스로 올려서 당겨 놓은 정도를 정교하게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묶지 않고 플로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의 여자분인데요. 급격한 노화와 급격한 체중 감소 끝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인대 밑으로 살이 너무나 많이 처진 채로 내어놔였습니다. 그래서 인대 주변으로 처짐이 너무 심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을 리프팅 업 시키기 위해서 실리프팅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처럼 일상생활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입술 주변은 실루엣 소프트를 이용해서 꽃갈콘으로 당겨주는 시술을 받고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팔자나 광대 부분은 일반 PDOC를 이용을 해서 리버스 팩터를 이용으로 해서 당겨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시술 직후부터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실의 개수는요, 이 정도 얼굴을 당기기 위해서는 밑에 부분에는 실루엣 소프트가 4줄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팔자 부분에는 4줄, 4줄, 8줄이 들어갔고, 그리고 관자 부분도 4줄, 4줄, 8줄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24줄 정도로 이와 같은 시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버스는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초보자가 아니면 어깨 너머로 배우신 분들은 못할 수 있지만 초보자가 아닌 분들은 이 바늘 자국이 좀 몇 개가 더 나을지언정 리버스로 많이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늘 자국 난 거는 또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나 얼굴에 주사 맞았을 때 주사 바늘 자국이 흉터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사 바늘 자국을 이용을 해서 실리프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사 바늘 자국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디오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가 있어서 색깔이 있어가지고 네네. 비치거나 아니면은 몸에 유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과장이고 하얀 색소, 투명 색소 실을 파는 애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유해하면은 난리도 아니겠지. 근데 PDO 실만 그 색깔이고 PCL이나 LLA나 이런 건 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굳이 필러 나빠 이렇게 해갖고 욕 되게 먹는 것처럼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 리프팅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내 얼굴에서 모아와 관련하여 늘어진 지방 조직을 중력의 반대 방면으로 당겨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 윤곽 자체에 광대가 너무 돌출되어 있거나 볼이나 관자가 지나치게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볼륨을 채워준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것이지 실 리프팅만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시술을 정확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ES1의 박상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